네, 내일장 빨간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김대북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시장에 밀렸을까? 키프로스 때문이 아닌 것 같다. 앞에서는 또 보면은 중국장을 보면은 키프로스 때문에 우리가 또 밀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어려운 좀 시장의 움직임의 근본적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근본적인 원인은 수급에 있죠. 수급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5일 동안에 1조 5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들이 나왔는데 지수가 일정한 트렌드가 이탈된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도모했던 세력들이 돌아서서 오히려 손절하면서 나가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인에게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어떤 이런 시점이 아주 지속되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고 극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시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왜 이렇게 좀 계속 나오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시장의 움직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북 전문가가 오늘 준비해온 3가지 포인트를 점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두 번째는 원화절하 사이클에 대해서 좀 확인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전문가님, 하단으로 여겨졌던 1960선도 지금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으로 해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있다고 보세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락 추세각이 형성됐다. 그래서 재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등 시 원래 매도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요국의 어떤 그 국가들의 PER 지표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은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기관들의 어떤 연기금 쪽에 들어오는 것은 밸류에이션 프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표를 보시면 12개월 동안 그 12개월 선행 PER 그 퍼의 수준을 나타낸 건데 이것은 과거 4년 동안에 이제 회색 막대 그래프가 평균 퍼입니다. 근데 최근에 12개월 선행퍼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퍼의 어떤 그 차이를 괴리율을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내는 흐름인데 대한민국이 퍼도 8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이 괴리도도 약 한 13% 정도 마이너스로 기록되어 있다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퍼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가가 지금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흐름인데 문제는 PER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EPS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쪽에 주가는 떨어지면 점점 격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이 지금 그냥 무조건 적인 그 저평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국내 기업의 분기별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사실은 FN 가이드가 컨센서스를 내놨는 것을 일자별로 1분기와 2분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아래 지금 현재 그 회색 선은 1분기의 어떤 EPS의 변화이고 위에 파란색은 2분기의 변화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2월 25일 날에 보았던 이익의 모멘텀하고 지금 3월 지금 현재 20일 날 본 모멘텀으로 보면 확실히 이익의 모멘텀이 우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분명히 있는 자리이고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은 좀 늦게 반응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펀드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연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이런 쪽에서는 매력도 있는 어떤 이런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쎄요. 주가 실적에도 비례를 하고 그리고 워낙에 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좀 싸게 사주는 세력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근데 보면은 투신권에서 강하진 않지만 좀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많이 좀 주가가 싸져 있는데도 적극적인 포지션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투신의 매도는 투신은 이제 고객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고객이 펀드의 환매를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고 연기금의 운영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가가 막 공포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지금 좀 여기라도 이거라도 챙기자 이렇게 고객들이 환매했을 이런 데에 대한 응했던 이런 거라고 보면 크게 지금 현재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간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 거냐 아니면 오히려 국내 연기금의 매수 강도가 얼마만큼 들어올 거냐 이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투신권의 소폭의 매도 포지션보다는 연기금 쪽에서 얼마나 방어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매수 전환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좀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움직임 상당히 중요하게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원화 절하 사이클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1120원 부근까지 원달러 환율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이런 부분 좀 시장에 적용해 봐야 될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본이 엔화를 계속 절하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절하해서 빨리 수출 기업들의 어떤 채산성을 높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주가에는 이게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연관돼 있는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실적의 호전의 요인이 분명히 됩니다.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기 마련이잖아요. 주식을 아무리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왜 해외에 송금해서 달러로 바꾸려고 할 때 우리나라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달러에 바꾸려는 어떤 이런 흐름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수익이 안 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원달러 환율이 일정 부분 오른 것은 중기적인 추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청신호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1,100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장 흐름이 목, 금, 월, 화 연속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흐름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더 강화적에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 원달러 환율 때문에 피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비선호하고 있다. 표시 원화로 돼 있는 어떤 그 자산을 비선호하고 있으니까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기존에 내려갈 때 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오냐? 이게 언제 얼마큼 올라갈지 몰라서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흐름으로 보면 1,120원에서 1,125원에서 가격의 멈춘 현상이 딱 나오면 현재 엔화의 어떤 계리도는 적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이런 쪽의 산업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없다고 보고 2월 달에 중소기업청 그리고 지금 그 중소기업은행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원화의 어떤 우리의 손익분기점은 1,075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후에 가면 지금 채산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발목을 딱 잡고 있다. 근데 외국인도 만약에 주가가 1,125원에 와서 딱 멈추는 것이고 이제 내려갈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왜? 그때부터 주식도 싸고 주식 싼 가격에 들어오고 원화가 다시 절상의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원화의 어떤 그 가치에 따른 어떤 그 차익도 노릴 수가 있으니까 양득의 자리가 1,125원 정도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면 1,120원을 딱 넘는 순간부터 외국인의 매도는 급격히 저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 좀 했는데 오늘 1,120원까지 부근에 갔댔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달러의 그 인덱스는 돈을 막 찍어내서 돈을 계속 찍어내는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환율의 움직임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연관돼서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수를 봐서는 솔직히 너무 답답하거든요. 요즘에 종목 대응을 좀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종목 대응을 해야 되고 종목 대응은 어떤 종목을 어떤 사이즈별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글로벌 시장의 주요 국가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선이 종합주가지수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면 브라질이 제일 밑에 있고 종합주가에서 그 다음에 있는데 지금 현재 빨간색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미국처럼 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요 국가의 흐름들은 선진국이 끌고 가고 이머징 마켓은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주가 사이즈별로 보시면 1월 달부터 오늘까지 시장 흐름을 보면 대형주
대형주, 거래소의 대형주가 노란색으로 가장 많이 빠져서 한 4% 이상 빠져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4% 빠져 있는 반면에 코스닥의 스몰캡, 코스닥의 아주 소형주들의 경우에는 12%나 올라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9% 이상 올랐다. 근데 거래소 안에서도요, 거래소의 소형주들이요, 소형주나 중형주들을 보면 차례대로 소형주는 7% 가까이, 중형주는 3% 올랐다. 결국은 대형주와 코스피를 매매하는 거래소 시장을 매매한 사람들 중에서 대형주를 매매한 사람들은 시장 흐름을 잘 못 읽었는 것이고, 이쪽에 사이즈별로 스몰캡을 공략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의 흐름은 과연 어느 쪽에서 가느냐 이렇게 보면 당연히 수익률 게임은 코스닥 중심의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소 중에서도 중소형주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한 영역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전략적인 틀에 있어서는 좀 사이즈를 봤을 때는 대형주 아직 크게 손댈 때는 아니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공략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 확인하세요? 예, 지난주에도 계속 나왔고 3주 연속으로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MBC를 공략하자 이런 얘기이고요. 네. 모바일, 그다음에 바이오, 차이나의 어떤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데 모바일 쪽에서는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오늘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밀었지만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번에 이제 세코닉스나 ELK 같은 경우도 조정받고 재상승의 모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가 급등하고 나서 오늘 위에 윗골이 길게 다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승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증자를 발표한 CTC 바이오 오늘 최고치가 또 났습니다. 역시 이제 바이오주들은 계속 강조하지만 이쪽의 시세 흐름을 계속 끌고 가는 주역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차이나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인프라 관련주들은 오늘도 계속 내렸는데 지금 현재 차이나 소비 관련주들은 그나마 지금 현재 장중에 흔들린지는 몰라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밀다가 다시 올라왔고, 지금 현재 한국콜마나 휴비치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이런 파트 안에서도 공략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좁혀서 포인트를 잡으면 수익률이 많이 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MBC 모바일 바이오 차이나 안에서도 종목별의 좀 차별화가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들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략주가 나오나요? 종목 주실까요? 예, 저는 오늘 이제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일단 OLED 장비 업체이죠. OLED 장비 업체에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백색 OLED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은 이제 아무래도 쪽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TV 쪽에 대형 TV 쪽에서는 약간 기술력적인 이런 문제가 떨어졌는데 결국은 LG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백색 OLED 라인을 구축하고 일단 발주서를 냈다는 것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주들은 좀 더 수혜가 받는다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 이제 AP 시스템이 이제 대표적인 레이저 결정형 장비이고 엔캡 장비 업종이다 이렇게 보는데, 기술 유출 사건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가 안 들어왔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법원에서 무혐의로 판결이 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이제 다른 종목들 뭐 비아트론이나 최근에 보면 비아트론이나 OLED 관련주들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그럼 바로 가격 전략 주실까요? 예, 오늘 많이 올랐는데 내일은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면 1,400원 전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목표치는 13,000원, 손절 라인은 9,300원으로 짧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키프로스바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는 FOMC에 주목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이슈를 점검을 하면서 또 내일장 대비 전략 잘 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증권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